네, 오늘은 또 잡생각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대에 대한 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 기대를 갖고 산다는 건 설레는 일이죠. 뭐 가령 어린 시절을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삼아 얘기를 해볼게요. 뭐 어린 시절에 그냥 뭐 오늘은 한 얼마를 용돈을 혹시나 받을까 뭐 안 받는 날도 많고 가끔 이제 그때는 그냥 100원만 줘도 어머니께서 뭐 100원만 이제 저한테 주셔도 그 100원으로 뭐 50원짜리 사탕 2개 뭐 100원짜리 뭐 게임 한 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순간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갑자기 어느 날 1,000원이라도 주는 날에는 이제 신나게 뭐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저희 근처 더 가까워 멀리 조금 나가서 이제 오락실 가서 이제 동전으로 바꿔서 이제 친구랑 또 1,000원짜리로 1,000원 100원으로 바꾸면서 오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오늘 하루는 얼마나 이제 돈이 생길까, 용돈이 생길까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도 일종의 설레임이죠. 뭐 지금이야 10,000원 생겨도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기대감을 갖는 것만으로도 꼭 큰 미래가 아니더라도 삶의 하루를 설레게 하는데 충분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라는 기대감 혹은 이제 기대를 갖는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개인적인 또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나가면서 전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역시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살아갔던 시간이 당연히 있었죠. 그 대체로 그 시기가 이제 이 기한이 한 우리 한국 나이 한 30살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제 삶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서 살았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10대 같은 경우 이제 단순히 아까처럼 그런 용돈 혹은 뭐 게임 한 판 이런 단순 욕구를 이제 충족하면서 기대를 가던 시절도 있었고, 아무래도 10대는 저는 어쨌든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성실한 편이었죠. 뭐 대체적으로 성실했다기보다 이제 수능을 볼 나이쯤이 다가올수록 좀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학에 대한 기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 뭐 어떤 고등학교에 가게 될까, 어떤 대학에 가게 될까. 저는 이제 제주도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문계를 가게 될까 아니면 뭐 실업계를 가게 될까, 뭐 인문계를 가면 어느 학교를 가게 될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겠고, 당연히 이제 고등학생 때는 내가 과연 뭐 대학교를 어느 학교 혹은 뭐 어느 뭐 서울 소재 있는 학교를 가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대가 단순한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미련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거쳤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될지를 이제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기대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산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혹은 노력,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 그런 것들이 어떨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희망인 거죠. 근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기대를 한다는 건 희망 고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대한 결과가 좋으면 그 동력이 돼서 다음번에도 더 노력이나 행동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대한 기대를 이어나가는, 그럼 기대가 좋은 결과를 낳으면 또 다시 기대를 하는 과정, 일단 일종의 선순환이죠. 내 삶에 좀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게 되겠죠. 제가 10대 때 어떤 그런 대학 진학을 기대했던 건 상당히 좋은 결과, 내 나름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였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20대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이때 아까 말한 그 20대 때 제가 가졌던 기대감이 약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겠거니 하는 그런 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았던 시절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
20대 때 저는 그냥 10대 때 잃었던 성취물, 말 그대로 대학 진학을 잘 했다는, 그렇다고 뭐 제가 좋은 대학을 갔던 건 아닌데, 예, 아무튼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학교를 다니게 됐으니까 그냥 그 신분을 가지고 마냥 그냥 허세스럽게 산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남한테 뭐 나 이런 대학을 다닌다 이런 허세를 부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그런 지적 허영에 빠져서 남들 취업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이런 노력하는 과정을 저는 사실 잘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수업에는 열심히 수업 듣고, 이해 잘 안 되는 책, 어려운 책 일부러 막 읽어가면서 시간 쓰고, 또 그런 거 읽으면 읽은 티 내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런 책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지적 허영심을 드러냈던 때가 있었죠. 아마 주변에서는 뭐 비웃었을 겁니다. 그렇게 뻔하게 그 책 읽는 시간이 있으면 결국 취업이나 학점 관리는 할 시간이 없다는 걸 다 알죠. 본인들도, 아니 당연히 대학생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뭐 문사철이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책이나 뭐 유명한 소설이나 혹은 고전이나 이런 거 뭐 읽기 싫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자신의 시간을 올바르게 투자한 건데, 저는 남들 죽어라 취업 준비하고 기업체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백면서생 마냥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배짱이 같은 생활을 보냈죠. 뭐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도 경험도 저는 나름 이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 생활은 좋지 않게 끝났고, 제 한국 생활은 그렇게 좀 좋지 않게 찢어지듯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기대값에 못 미치는 최악의 결과를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호주, 캐나다 이런 식으로 해외로 도피를 했죠. 20대 어떤 초중반까지는 정말 이제 처참한 결과값으로 정리가 됐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도피를 했으니 이 도피라는 거는 결국 정상적인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회피를 통해서 겨우 이제 숨을 쉬게 됐긴 했지만, 호주나 캐나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다시 기대감으로 제 마음을 좀 채웠죠. 그때의 기대감은 이제 내가 이제는 한국에서 살지 않고 이제 호주나 그때 당시에 이제 캐나다까지 생각하면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되자.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으로 이제 이 나라에 어느 한국인 뭐 혹은 동양인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마이너하게 그냥 살자. 어차피 한국에서 실패한 인생이나 호주, 캐나다에서 실패한 인생이나 쪽팔린 거는 해외가 낫다. 그런 생각도 좀 했죠. 좀 부끄러우면 한인사에 끼지 말고 그냥 영어 잘 안 돼도 그냥 외국인들이랑 어울리면서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살다기보다는 그냥 영어, 그때 당시 쓴 영어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겠다 마음을 가졌죠. 네, 참 그마저도 그것도 나름 소박하게 생각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보통 해외 나가면 남들이 내세울 만한 뭐 기술직을 택한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영주권만 받을 수 있는 직종이면 된다란 마인드로 제 마지막에 선택한 직종도 요리 쪽이었습니다. 요리사 쪽이었는데 제가 요리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영주권 때문에 생각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만 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나라의 최저임금만 받고 살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혼이나 애 갖기도 힘든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하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마치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한국인이라는,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대를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제주로 돌아왔고,
제주에서 돌아오고 난 이야기는 뭐 계속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 뒤로는 딱히 뭐 제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 기억이 별로 없다기보단 거의 없고 아예 없다 수준이죠. 그냥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못 느꼈던 시기라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너무나도 뻔한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걸 저는 한번 더 꼬아보자면 기대가 작아져도 결과가 처절하면 그 실망감이 크기가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그냥 기대를 작게 가진다고 해서 실망이 작아지냐? 그냥 기대가 작든 크든 기대라는 게 있으면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면 실망은 여전히 큽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실망, 상황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실망은 여전히 나에게 큰 돌덩어리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대의 크기나 실망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대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 결국 실망감이 극적으로 다가오고 절망까지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큰 절망은 뭐 겪지는 않았지만 뭐 삶에 대한 의미를 잠깐 잃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도 절망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완전히 내려놓기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래도 글도 써 내려가고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거 아직 그런 동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조금씩 예전 모습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혼자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정도면 나름 이제 어떤 기대를 하고는 있긴 해요. 그래서 막 먼 미래를 본다기보다 예전에 뭐 10대처럼 혹은 20대처럼 호주에서의 마지막 호주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그런 기대감처럼 큰 의미의 기대감보다는 그냥 지금 약간 예전의 취미를 다시 하고 있는 거, 책을 다시 읽는다는 거 정도. 그때 해봐야 지금 4월부터 한 6월까지라 사실 2달밖에 안 돼서 사실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도 다시 쓰고 이렇게 유튜브도 다시 하고 있는 거는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징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뭐 1년에 혹은 한 달에 뭐 몇 권 이상 읽어야 된다라던가 뭐 책을 어떤 장르로 읽어야 되느냐 뭐 수준이냐 아니면 글을 쓰는 뭐 수준이나 뭐 말이나 조리 있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딱 제가 하는 이 세 가지 기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는 단 하나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이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버하느냐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소소한 활동에 기대를 거는 조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직 이 행동들을 지금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조금 이제 적적이다 하면 한 달 정도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5월 정도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밀리의 서재도 구독하고 유튜브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리기 시작한 거 보면 진짜 한 최소 6개월 정도는 두고 봐야 이제 그나마 나 자신한테 좀 실망스럽지 않은 수준. 그나마 6개월 정도 했네 이 정도고. 그래도 한 24년도를 꽉 채우면 올해는 그래도 좀 부활의 해가 아닌가, 재활을 성공한 해가 아닌가 이런 정도의 결과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최소 6개월 그리고 최대 목표는 올해까지는 이 취미 생활을 한번 유지해 보자. 이 정도가 제가 그리는 최소한의 기대감입니다. 제가 지금 뭐 향후 한 뭐 4, 5년 뒤의 미래라든가 내 향후 진로라든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인생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누군가 보기에는 좀 한심한 삶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여러 번 좌절을 겪다 보면 진짜 동력 자체를 잃게 되더라고요. 뭐 약간 뭐 재미를
주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진짜 살면서 몸무게를 뺀 그람만 채도 성인 남성의 한 8, 90kg짜리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2, 30kg 뺀 적이 많은데 항상 요요를 와가지고 지금 몸무게가 그냥 그대로 거의 95kg 정도예요. 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다이어트를 해서 2, 30kg, 3, 40, 30kg 가까이를 빼본 적이 한 두세 네 번이 있는데도 계속 원복이 되고 이제 더 찌거나 이러니까 아예 동력 자체를 잃어서 지금은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20대 때 겪었던 뭐 여러 차례 겪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때문에 삶에 대한 동력 자체가 없는 상태라서, 저는 지금 정도 이렇게 책을 다시 읽고 글을 다시 써보고 이제 말을 이렇게 남기는 것 자체가 6개월 내지 24년도까지만 채워진다고 하면 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조금은 좋아 보이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작은 기대감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마저도 조심스러운 건 사실 22년도쯤에도 한번 내가 좀 돌아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업로드도 하고 글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처럼 단타로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하는 조금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 개인 이야기라 보니까 좀 서사가 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 글의 동어 반복 마냥 서사 반복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이번에도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